자, HD 현대일렉트릭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휴 앞두고 상당히 많은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확장이 되고 있어요. 좀 눌려져서 아쉬웠던 종목군 기준에 루닛 그리고 SKC, JNTC, 레인보우 로보틱스 살짝 금액 강보합으로 좀 돌려지려고 하고 있고, 지금 이미 2시이기 때문에 마감 때까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쪽에 개장초 고점 돌파 시도, 또 하나 시스템 쪽에 개장초 고점 돌파 시도, 그리고 최근 20거래일의 고점 돌파 시도, 이런 부분들 확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수베타시스가 이제 과연 4만 원이 이탈돼서 지금 4만 원이 살짝 이탈된 공방인데, 우리는 39,700원이 이탈되면 차익 실현을 하자라는 쪽으로 설정을 잡아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 놓고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하나 시스템은 그 프로그램 쪽의 순매수가 지금 어찌됐든 15만 주대로 살짝 늘어나요. 위에 있는 물량 살짝 걷어가면서. 근데 오늘 전체 거래는 제한적이라서 3에서 5% 정도 될 것 같아요. 고점 넘겨도 슈팅 나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금화 하고 연휴 지나고 나서 다시 대처하는 걸로 기준 잡을게요. HD 현대일렉트릭은 진짜 신의 한 수가 된 거죠. 아주 멋들어진 그런 흐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준의 누적 수익 범위로 놓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굉장히 손익 범위가 15.38로 오늘 슈팅 감안하면 굉장히 작아 보입니다. 2월 22일 날 6월 20일이죠. 날짜가 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 1월 20일 날 월요일 날 진입을 해서 수익 범위 좀 날짜들을 제가 한 번씩 다시 체크를 할게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연휴 때 요 날짜를 싹 정리를 할 거고, 어차피 이제 2월에 진입이 되기 때문에 거래일수 기준으로, 그래서 12월 이후가 아닌 1월 이후에 손익 범위를 설정을 잡겠습니다. 아주 멋들어진 게 이제 이날이죠. 17일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는 이미 41만 원대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찍고 힘없이 눌려서 차익 실현을 일단 하고, 또 거기에 이제 LS그룹주들의 슈팅이 있었기 때문에 LS그룹주들을 편입을 하게 된다? 편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된다면 일단은 HD 현대일렉과의 병행도 할 수 있지만 한쪽으로 좀 압축하자. 불확실성 부분들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전후로 해서 조금 일부는 해소시켜 놓고 보자, 이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하여간 결론적으로 우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하나그룹주라든가 HD 현대그룹주라든가 조선방산 또 전력기기까지 전부 다 긍정적인 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오션 쪽의 슈팅이 좀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돼서 우리 또 케빈 선생님, 강아지 선생님께서 아싸 하시면서 이제 하나오션 차트도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렇게 하나오션의 수익 범위 이제 막 들어가셨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주 귀여운 금액이죠 하시면서 주력주를 편입해 놓고 계신 상황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오션도 이제 4% 수준의 수익 범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흐름 속에서 거래 대금이 어마어마하게 터지면서 슈팅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하나오션 캡처해 놓고 그리고 나서 HD 현대일렉트릭 마저 또 볼게요.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기준의 국내 증시의 흐름은 지수가 원하는 것만큼 아주 시원한 탄력,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추가적인 강세를 더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충분하게 저점은 완전하게 방어된 상태라서 일단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저점 깨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이렇게 나오는 종목군들도 상당폭 있다라는 거예요. 응? 저 자신감 회복하시고 연휴 지나고 나서는 주력 포트폴리오에 이제 연휴 가져가시면 되는데 연휴 지나고 나서의 흐름에서 설정 범위를 또 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연휴 지나고 나서의 흐름에서. 그래서 뭐 현대로템도 좋고 우리가 기준 잡았던 방산은 우리나라 정책주의 기준이었죠. 그다음 전력 변압기기 이런 쪽은 미국 쪽의 정책주로서의 기준을 설정을 해서 들여다봤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차 주력 포트폴리오 2월 달에 주력 포트폴리오에 방산하고 조선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고 넣게 된다면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다시금 또 넣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재차 넘기려는 시도 충분히 넘겼어도 뭐 이상할 거 없는 그런 위치에 사실은 최근 내 조선 방산 뭐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근데 그게 이제 어쨌든 쉬어갔든 뭐 한 템포 늦게 가는 것이든 거래를 터뜨리고 오늘보다는 연휴 지나고 거래를 터뜨리고 슈팅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추세 강화 부분은 완전하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될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HD 현대일렉트릭 미국의 정책주의 기준으로 그리고 방산이나 조선을 넣게 된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에너지 쪽의 기준도 좀 심사숙고할 거예요. 좀 고민을 할 겁니다. 그리고 LS일렉트릭도 오늘 이제 매도의 기준으로 설정을 잡아놓기는 했었습니다만 만약에 재편입 지금 재편입 기준으로 또 설정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눌렸다가 탈퇴 신호 나왔다 다시 되돌리는. 그래서 재편입 기준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전체 이제 그 누적 수익 포트폴리오에는 일단은 만약에 이 상태로 마감이 되면 LS일렉트릭도 마감이 되면 유지 가능하신 또 매도를 하셨다, 차익 실현하셨다라고 한다면 재편이 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이제 설정을 잡아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강아지님 따라가야죠 하셨는데 신고가를 낼 때 이제 다시 한번 또 거래 충분하게 터져주면 된다라는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전체 지금 뭐 HD 그룹 주냐 아니면 하나 그룹 주냐 아니면 전력이냐 변압기기냐 뭐 같은 쪽이고 뭐 그런 식으로 형성돼 있어요. HD 현대그룹이냐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러니까 종목은 거의 뭐 비슷하게 형성이 돼 있죠. V1000이나 V930이나 뭐 거의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가는 쪽만 지금 굉장히 가요. 그 가는 쪽이라는 게 말 그대로 미국의 정책주, 우리나라의 정책주. 나도 이렇게 좀 검색기에 뜨는 종목에서 좀 수익 좀 내고 싶다. 오늘 기준에서도 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 쉽지는 않았겠습니다만 그 전에 이제 뭐 이스페타시스는 다 편입이 돼서 수익이 오늘 극대화된 그런 기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오늘도 이스페타시스는 또 떴죠. 오늘도 또 떴기 때문에 그 이스페타시스 뜨고 나서 9%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검색기에서 좀 터져 나올 때 나도 함께 요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 다른 분들 막 이런 수익 범위들처럼 강아지 선생님께서 계속 올려주고 계시는 수익 기준인데 나도 그러면 검색기를 함께 보셔야죠. 현대 로템, 뭐 알테오젠 검색기 주로 뜨고 우리 변동성 매매 가지고 갔던 종목군들 위주로 갖고 계시네요. 일단은 네이버에서 윤종도 검색하시고 혹은 유튜브에서 윤종도 검색하시고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오신 다음에 함께 보십시오. 이렇게 뭐 고용이다 그럼 고용 이렇게 보셔가지고 좋아요도 누르시고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더보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더보기에 이제 그 종목 검색기 무료 신청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이렇게 문자만 받으시는 검색해서 터져 나온 종목 조금 전에 좀 여러 개가 있죠. 이렇게 이 중에서 어떤 걸 사야 되는지에 대한 그리고 연휴 때 강의가 있습니다. 11만 원에 6시간 종목 검색기 실전 기초 실전 기준이니까 이렇게 보시고 됐죠. 자,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을 전체 이제 뭐 들여다놓고 보시면 장중이라서 뭐 이 본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17일 날 아주 뭐 깔끔하게 41만 원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기준에서 거래가 제한적이어서 이제 힘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1년여 갖고 왔던 부분에 몇 차례의 차익 실현이 있었는데 그 중에 또 한 차례의 차익 실현 기준을 설정해서 대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차 20일 날 실적 발표가 나오고 고점 대비 11% 그리고 장중 기준에 8% 9% 이렇게 밀려 내려와서 그렇다면 우리는 뭐 차익 실현했으니까 재편입하자. 그게 이제 39만 원 이하까지 밀렸어요 주가가. 39만 원 이하 전후 뭐 이렇게 해서 편입을 한 거고요. 10월 포트폴리오에 지금 뭐 현재가가 41만 7천 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44만 원, 45만 원까지 찍었단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며칠 전 16일 것 기준이고요. 뭐 10월 포트, 11월 포트, 12월 포트 계속 갖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그 이전부터 뭐 6월 포트, 7월 포트, 8월 포트 계속 가지고 갔죠. 그러니까 작년 3월 이후에 계속 공략을 했어요. 작년 3월부터 미국발 호재, 미국에서 뜬금없이 AI 업체들 서버 증설 때문에 서버 증설 때문에 전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전력을 많이 써야 되는데 뭐 전력기기, 변압기기, 전선 이런 쪽이 전부 노후돼 가지고 뭐 어렵다. 그거는 이제 정부가 나서서 바꿔줄게. 그게 이제 대선 진입되면서죠. 30년 된 30년 정도 된 거죠. 그걸 교체를 해주는데도 한 5년 걸린다 이거예요. 5년 걸리는데 5년 걸려서 교체를 해주겠다는데 왜 그 전년도 아니고 더 그 후년도 아니고 딱 대선 때냐. 양진영 모두 그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관련된 그 인원들이 뭐 많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서 이슈가 불거졌고 전선주들 움직였고 변압기기 전력기기 쪽에 이제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또 재령전기 이 세 종목을 우리는 공략을 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산일전기도 변동이 확장됐는데 그쪽은 신규 종목이라서 오버행 이슈, 그러니까 물량 부담이 있어서 보호에서 풀리는 물량에 대한 부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대처를 했어요. 같이 공략을 했다가 꺾인다, 둔화된다 변동이.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바로바로 HD 현대일렉으로 압축하는 전략. 그래서 뭐 21만 원, 그리고 23만 원, 25만 원, 또 27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샀죠.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23일 기준이 실적이 발표 나오는 날이에요. 오후에 실적 발표 나오고 어마어마한 슈팅을 줬어요. 20%대 폭등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서 37만 4,500원이 정점이 돼요. 24일 날 37만 4,500원이. 문자는 이제 일단 전량 차익 실현하자. 한 3개월 만에 전량 차익 실현하자 이렇게 된 거고 24일 날 공식적으로 이제 검색기에서도 매도수로 나와서 다 매도의 기준이 잡힌 거고. 그래서 24일 날 뭐 누적 수익 부분에서도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매도. 매도. 그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뭐 55%의 비중을 가지고 왔던 종목 7월 기준이면 최종점 찍고 밀릴 때예요. 비중을 축소를 단행을 하는 시점이었죠. 최고가 찍고 내려올 때. 그래서 비중이 꽤 많이 이제 줄어든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은 7월 24일 이후에 이제 9월 9일 보시면 23만 3천원까지 37만 4,500원 찍은 애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미끄러진 거죠. 그래서 재편입하고 검색계도 그때 당연히 뜨고 25만 원, 28만 원 그리고 다시 또 30만 원대 9월 말에 정리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 재편입을 하는데 주력주에는 넣어놨기 때문에 주력주 비중 5%는 유지할 수 있다.
9월 26일 날 이렇게 이 부분이 파란색이 돼야 되겠죠. 조금 이따 이제 뭐 파란색으로 제가 지금 지울까요? 어차피 저기서 만지고 있구나. 오케이. 그렇게 해서 파란색으로 일단은 어찌됐든 9월 말에 정리를 했고 10월 30만 원부터 다시금 움직임이 나와서 1월 달에 앞서 이제 보신 것처럼 41만 원대 42만 원 수준의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찍고 바로 그냥 실적 나오고 무너졌어요. 지난해 7월하고 좀 어찌 보면 비슷한 흐름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깊게 무너졌고 이번에는 빠르게 대처가 됐고, 자, 이수펜타시스 아쉽지만 39,700원 이탈이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수펜타시스 문자는 이제 뭐 한번 나간 상태의 기준이 되는데 다시 한번 그 문자 발송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기준에 39,700원 공방이니까 39,700원의 차익 실현. 그렇게 해서 뭐 전체 차익 실현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뭐 재편입 기준은 만약에 오늘 이렇게 움직이다가 상한가를 간다 해도 재편입 기준은 이 연휴 지나고 나서 그때 뭐 들여다보셔도 나쁘지 않다. 더 위에서 사더라도. 그래서 단기 추세에 대한 차익 실현인 거지 이수페타시스가 뭐 영원히 못 갈 거다 그렇게 보진 않아요. 어차피 HD현대 일렉트릭도 AI 관련주로서의 흐름도 같이 보니까 정책주로도 보고 그런 맥락에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컨센서스도 바꿔드릴게요. 근데 이제 뭐 오늘 지금 바꿔도 되고 아니면은 연휴 지나고 바꿔도 돼요. 오늘 슈팅까지 이제 반영이 돼야 되니까. 오늘 거는 어제 거까지 반영된 거기 때문에 됐죠. 그렇게 하고 이수페타시스 만약에 이제 링크가 나오면 뭐 그 부분 같이 주셔도 됩니다. 펀더멘탈적으로는 저평가는 아니에요. 엄청난 고평가죠.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PBR 대비해서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리고 하나 시스템은 지금 프로그램이 17만 주까지 확대됐다니까 엄청나게 지금 들어온 건 아닌데 그래도 아름아름 들어오고 있으니까 뭐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여기 정리해서 뭐 다른데 뭐 엄청난 매매에 들어갈 건 아니니까 차분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HD현대 일렉트릭은 프리미엄이 높고 기술적으로 좀 놓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심리적인 부분은 미국발 이슈, 미국발 뭐 호재성 인식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HD현대 일렉트릭은 빅테크의 AI 데이터 센터 확장 부분과 그리고 이렇게 미국의 정책 수혜주로서의 흐름과 이 두 가지를 다 보실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과정의 종목이 되는 거죠. 지난해 이제 3월 그리고 4월 이런 그 보고서 내용이 한두 개 나오는 건 아니죠.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2차 전지 랠리일 때 기준에 2차 전지 종목군들에 대해서 뭐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또 비이성적인 슈팅이 나오는 경우에는 보고서들조차도 거의 안 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또 하나 오션의 조선 방산 또 HD그룹주 하나그룹주 또 전력기기 변압기기 뭐 이런 쪽의 경우는 가시적인 실적까지 또 그 동반적인 흐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보고서가 많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선 관련돼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적인 부분의 차이. 공화당은 뭐 어찌됐든 그 뭐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쪽 위주로 많이 진행을 하고, 민주당은 친환경 뭐 이런 부분에 신재생 에너지. 공화당은 친환경적인 부분보다는 전통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걸 개발을 안 하느냐. 너무 과도한 그 규제는 오히려 독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양당 모두 AI 전력기기 쪽, 전력 인프라 쪽은 서로가 내가 대통령 되면 이거 할 거야
라고 공통적으로.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이제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LA 쪽에서의 이제 대규모 화재, 산불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쪽도 이제 다시 재건하면서 많은 발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는 거죠. 뭐 그 부분도 이제 그게 이제 LS 그룹주들의 슈팅으로 연동이 된 거고. 그런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국의 정책주로서의 그림을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예를 들면 실리콘밸리의 부흥, 빌 게이츠와 클린턴 대통령의 관계. 지금 이제 뭐 손정희 회장과 또 손정희 회장보다도 이제 머스크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 관계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예전에는 민주당이 IT고 성장주고 공화당 전통 업체에 대한 규제 완화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석이 됐었고, 그래서 항상 공화당 쪽은 방산이나 전통 에너지 업체, 엑선모빌 같은 업체가 시가총액 1위로 등극하고 뭐 이랬었는데 지금 시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데이터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예전 공화당 정부, 예전 민주당 정부는 어떤 정책을 썼니? 그 전체적인 틀은 비슷하게 가요. 민주당은 뭐 바이오, 이쪽 공화당은 뭐 전통 제약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완전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기 시절에도 IT가 시가총액 최상위에 놓여져 있었고요. 지금은 아예 대놓고 그 대통령 취임식 때 빅테크 업체들이 대부분이 다 참여를 했죠. 취임식. 엄청난 금액의 정치 자금을 헌금을 하고. 그러니까 뭐 저런 표들 윤정도도 저 표를 뭐 23년도 10월에 한 번 더 정리해서 올려드리긴 했습니다만 저건 기준을 잡기 위한 거지 맹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맹신한다는 기준점을 말씀을 드렸죠. 공화당은 뭐 이런 정책, 민주당 저런 정책, 뭐 수혜가 어쩌고 저쩌고 가시적인 거 이외에 또 실적이 연동되는 거 이외에는 조금 주의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한 발짝 뒤에서 보자라고 한 거예요. 가지고는 있더라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조선 부분 또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정책이 계속 그대로만의 정책으로 유지되지는 않는다. 꼭 염두에 두십시오. HD 현대 일렉트릭의 검색기 부분은 작년이죠. 뭐 4월에 20만 원부터 해서 24만 원, 그리고 6월 포트폴리오, 7월 포트폴리오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HD 현대 일렉트릭을 넣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7월 23일, 7월 24일 날 엄청난 슈팅이 나왔고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오후에 2시 넘어서 7월 23일 같은 경우에 23.8일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꼬리 달고 내려왔다 그 다음 날 다시 포착되고 슈팅이 나왔는데 결론은 우리는 23, 24일 날 싹 다 정리했죠. 23일 날 또 24일 날 계속 검색해 35만 5천 원까지 떴습니다. 이게 이제 37만 4,500원 찍고 탈퇴 신호가 명확히 나온 게 7월 24일. 그래서 HD 현대 일렉트릭, LS 일렉트릭, 재룡전기까지 싹 다 매도. 그 이후의 흐름은 조정이 좀 깊게 나왔어요. 37만 4,500원 찍고 23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단기간에. 근데 이제 그 정도 자락이면은 재차 편입할 수 있다. 편입도 잡고 검색계도 재차 뜨고 6월 7월 포트에 이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했지만 바로 뭐 8월 9월 포트에도 여전히 HD 현대 일렉트릭 편입의 기준을 잡고 대처하겠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뭐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없어졌어요. 그건 이제 인적 분할 때문에 거래가 정지되면서 포트폴리오에서는 빼놓은 거죠. 그러니까 9월 달에 다시 34만 7,500원, 37만 4,500원 찍고 23만 원까지 거기까지 내려온 상태에서 이제 돌릴 때 검색해 뜨고 24만 원, 28만 원, 32만 원, 30만 원, 32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은 이렇게 뜨고 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검색계에서의 그 기준과 그리고 또 매직 계산기에서 오늘 이수베타시스 매직 계산기에서 그 설정해 드린 것처럼 차익 실현.
결론은 이제 9월 26일 34만 2천 원 재차 고점 못 넘기고 저 정도에서 이제 정점 인식이 잡히고 내려왔을 때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 그러고 나서 약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 정리한 가격 기준, 또 혹은 그 바로 위 기준 이런 데서 재차 뜬 거예요. 8월 9월 달에 뭐 일시적으로 변동성이 전체 시장이 커지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이런 상태에서 HD현대 일렉트릭은 뭐 30만 원대 초반 중반 뭐 거기서 계속 맴돌았죠. 40만 원 수준까지 계속 맴돌다가 1월 달 들어서 이제 신고가가 나온 겁니다. 한동안 멈춰 있다가 이제 뭐 1월 2일 날 같은 경우에 원고를 이제 지금 다시 사이즈를 다 바꿔야 돼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HD현대 일렉트릭 40만 9,500원 찍는 날 1월 2일입니다. 7%대 급등이 나오면서 40만 원 넘기고 신고가 향해서 41만 원대가 아마 신고가였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41만 원대 기준의 흐름을 요런 때 이제 신고가로 뚫어준 거죠. 근데 계속 맴돌았어요. 거래가 막 빵빵하게 터지고 거래대금이 어마어마하게 실리고의 흐름이 아니어서 그런 흐름은 아니어서 일단은 그 자락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요게 이제 사상 최대치 고점 뚫고 41만 9,500원 찍은 건데 일단 뭐 16일 이후에 17일 날 뭐 이게 좀 순서는 이제 바뀌어 있습니다만 14일, 16일 뭐 어쨌든 LS 그룹주들이 이제 17일 날 순환성이 됐든 뭐가 됐든 슈팅이 나오고요. 그리고 17일 날 LS 일렉트릭을 그 변동성에서 이제 편입은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편입하면서 그렇다면 HD 현대 일렉트릭에서 차익 실현을 단행하자. 단행하고 대처하자. 그렇게 해서 17일 날 HD 현대 일렉트릭은 전량 매도 40만 원대가 되겠죠. 전량 매도. 그러고 나서 이 실적 발표가 20일 날 장중에 나온 거예요. 20일 날 장중에 강세를 띠고 있는데 뭐 LS 일렉트릭으로 이제 우리는 옮겨갔어도 나쁘진 않은 상태고. 근데 갑자기 실적이 나오면서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못 미쳤어요. 못 미친 정도가 아니라 좀 하회가 됐어요. 많이. 그렇게 되면서 플러스 3%대에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9까지 밀린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깨진 거죠. 한 방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향후의 매출이나 영업이익 실적 그 전망치가 어차피 상향되고 있고 우호적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잘 보시면 다른 쪽의 성장성보다는 요거 전력 기기 쪽의 성장이 여전히 뛰어나고 고마진이다. 영업이익률의 중가니까 고마진이다. 매우 긍정적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주가는 사상 최대치 고점을 뚫을 때 거래가 좀 제한적이었고 수급이 좀 제한적이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기대치 못 미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나오다 보니 결과론적으로는 하여간에 뭐 주가 조정이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17일 날 정리를 하고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된 거죠. 차익 실현을 딱 적절하게 했는데 아주 특별한 매도 신호가 있어서가 아니라 장이 좋아지고 종목이 많아져서 적절하게 차익 실현을 했는데 이거는 급락으로 연출이 되다 보니 우리에게는 다시 편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로 다가온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드린 거죠. 그래서 그날 29만 원 깨지고 28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우리는 이제 29만 원에 재편입을 한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돼요. 한 번씩 이렇게 쭉 훑어보시고 이게 성장성이 지속되고 있구나. 근데 주가에는 충분하게 반영돼 있죠. 그 이상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을 주가에 반영돼 있다고 해서 차익 실현도 아주 조정을 받을 건지 아니면 뭐 말 그대로 슈팅으로 이어질 건지 그 정도만 뭐 해석을 해도 근데 지금은 이제 20일 날 그렇게 되고 저 실적 발표 나오고 20일 날 급락 나오고 오히려 22일, 23일 날은 또 반등 탄력이 세게 나와주면서 거래 실리고 오늘은 프로그램 쪽에서 굉장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쪽에서 굉장히 오래간만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봉 차트나 이런 부분들 차분히 놓고 보면서 대처하실 수 있다 이렇게 다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리고 매집의 규모라든가 주식수가 지금 HD현대 일렉트릭이 3,500만 주 정도 할 거예요. 정확히 얼마에 3,600만 주 하네요. 그래서 시가총액 10조 이상을 항상 그 구간에서 이제 계속 공략을 진행했던 거고, 누적적인 수급 보면 뭐 상상을 초월하게 많이 형성돼 있는 거고, HD현대 일렉트릭을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원고를 한번 가지고 나갔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 해놓은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거래가 좀 다소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어서 여타 종목군들 대비 이제 눈에 월등 띄지 않아서 아마 안 갖고 나갔었던 것 같아요. 우리끼리만 수익 내고. 결론은 이제 오늘 기준에서는 거래대금이 최상위 7위예요. 평상시 이제 변동이 나오더라도 원체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이제 거래대금 수반한 흐름이라서 그래서 요 월봉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다 지금 차트를 잘라 드릴 겁니다. 수급도 전부.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제 대대적으로 HD 현대 일렉트릭의 요 차트나 이런 부분도 작업을 해서 좀 올려드리고, 그리고 말씀드리지만은 얘는 어지간해서는 뭐 LS 일렉트릭은 꺾여서 무너지면은 변동률이 나와 있을 때 뭐 3%든 아니면 변동률이 안 나와 있고 거래가 둔화돼 있을 때라든가 이런 때 기준에서 적절하게 차익 실현 했지만, HD현대일렉은 굳이 차익 실현을 크게 단행할 필요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상. 그래서 앞부분에 요 부분의 고점 부분을 올려놓을 때 아름아름만 들어왔더만 아름아름 그냥 소폭 들어오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크게 두들겨 맞을 때 물량이 조금은 나갔는데 그게 이제 크게 영향을 줄 만큼의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를 좀 잡아갔고, 요번 주봉의 기준에서는 이제 8월 이후에 흐름을 놓고 보면은 꽤 많은 누적 수급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요번 조정받을 때 꼴이 음봉으로 떨어져서 내려왔을 때 그런 부분이 좀 어렵고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멋들어지게 흐름이 잡혀준 겁니다. 그래서 주봉부터 잘라드리면 갭에 대한 목표 주가도 같이 설정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주봉의 기준에서는 뭐가 됩니까? 갭이죠. 갭. 상승장악 확인형까지 갭도 있고 상승장악 확인형까지. 그래서 뭐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요 기준의 목표 주가는 50만 원 수준까지 나옵니다. 최소 범위가. 그리고 여기서의 갭까지 설정을 만약에 잡아준다라고 한다면 그 이상의 55만 원 그런 흐름의 목표치가 설정이 잡힙니다. 그리고 거래 부분도 마찬가지로 최소 이제 300만 주씩 터져줘야죠. 추이 추세 강화는 200만 주만 터져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잖아요. 그럼 사상 최대치 신고가에 맞는 수급이 나와야죠. 요게 자칫하면 뭘로 해석될 수 있어요? 자칫하면 이거는 교수용으로 해석될 수도 있어요. 근데 워낙 강하게 꼬리를 달고 돌렸다. 일시적으로 한 방 깨진 음봉을 오히려 아름아름 돌리다가 강력한 슈팅, 거래를 수반한 오히려 망치형의 기준으로 잡아 돌린 거다. 그죠? 오히려 이제 저런 부분들이 정상적인 흐름에서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돼요? 교수형이라고 해서 최고점의 인식이 잡힙니다. 따라붙으면 절대 안 되는. 근데 지금은 수급이 유입되면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쁘지 않다. 주봉의 기준입니다. 그 일봉의 기준에서도 소나 모멘텀 차트 보시면 1월달 것만 기준 잡아도 될 거예요. 음봉 떨어졌을 때 저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실적이죠. 실적에 대해서 부정적인 예상치에 못 미쳤어 이렇게. 근데 어차피 예상치에 못 미쳤어도 실적은
상상을 초월하게. 만약에 예상치를 넘겼다 해도 어차피 그거는 뭐예요? 저평가로 인식 잡히잖아요. 어차피 예상치를 넘겼어도 어차피 프리미엄이 높고, 예상치를 못 넘겼어도 뭐 프리미엄도 높지만 성장은 완벽하게 확인이 된 거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월봉 기준에서도 수급을 놓고 보셔야 되는 게 옳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최근 동안 매집이 어마어마하게 단행이 되면서 이제 슈팅이 나온 거고, 그 월봉 기준에서도 너무 멀리 볼 수 없으니 23년도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23년도 이후의 수급이 상상을 초월해요. 언제부터 10월 정도부터만 놓고 보시더라도 될 것 같아요. 4분기. 그래서 10월 이후에 수급 보시면 아까 멀리서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물량이 또 들어온 데다가 23년 10월 이후에요. 그때부터 들어온 물량도 뭐 거의 20% 수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죠. 23년 10월부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그 누적 수급 범위도 확인을 해서 이제 대처하고 하는 거니까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연봉을 좀 놓고 보시면서 해석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 그랬어요. 연봉 보실 때는 거래량, 거래 대금을 보시라고 그랬죠. 거래량 또 거래 대금 이렇게. 그래서 올해 이제 거래 대금 실리면서 그러면 나오면 되고요. 그냥 보시면 벅차요. 그냥 보시면 얘는 안 자를게요. 그냥 보시면 벅찬데 요거 때문에 그래. 로고 차트 보여드리려고. 로고 차트 보시면 어때요? 벅차지 않죠. 로고 차트 보시면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흐름이구나 이렇게 생각된단 말이에요. 거래 터트리고. 거래 대금은 뭐 월등히 더 터져 있는 거죠. 비교가 안 되죠. 거래량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변동률이 크게 나와 있을 땐 누적적으로.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뭐 엄청난 그러한 매집이 단행되고 정책 이슈에 대한 해석이 진행이 됐고, 그래서 이러한 실적 부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다 들여다보시는 게 옳고, 그리고 이렇게 연봉 로그 차트로 보시고 거래대금 보시고, 그리고 매집에 대한 기준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이것도 이제 업그레이드 해드릴 거예요. 차트는 제가 잘랐는데 혹시 시간적인 부분이 되시면 우리 직원분이 그 부분은 조금 업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후에 이제 차트가 요거죠. 이때 이후에 차트가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신고가 랠리의 기준이 이렇게 대단한 것다. 그리고 이게 이제 고점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이후에 V자형으로 화살표 그려드리고 결국은 크게 돌려놓고, 그리고 사상 최대치 신고가까지. 뭐 좋습니다. 수급 논리로 대처하자. 어차피 정책주다. 작년 5월 7일부터의 수급도 이게 만만치 않은 수급입니다. 6% 지금 더 들어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성골 반전에 대한 해석도 다 해드렸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슈팅도 나왔고, 지금까지도 뭐 최근에 이제 LS 일렉트릭이 더 가볍다라는 이제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대장은 HD 현대일렉으로, 그리고 LS 일렉트릭은 병행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대처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올해 들어서 1월 3일 1월 3일 날 세 번째 칸에, 그 다음에 1월 10일 날 다섯 번째 칸에, 그러니까 1월 3일 공략주, 1월 10일 공략주, 뭐 이런 식으로 HD 현대일렉을 넣어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실질적인 매매 사인 받고의 수익 주력 5%로 뭐 가지고 왔던 종목이니까 수익이 나쁠래야 나쁠 수 없죠. 누적적인 수익.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뭐 연휴 앞두고의 흐름인데, 꼬리 달리고 눌린 쪽도 있고, 마감 앞두고 이제 슈팅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쪽도 있고,
개장 초고점을 이제 넘길 거냐 못 넘길 거냐 뭐 그 정도 수준인데 메타방은 100% 현금 비중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전체 방 기준에서는 일단 주력 포트폴리오 위주로 갖고 계시고 조금 휘청거린다 싶으면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이스페타시스가 제차 4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공식적인 포트 기준에서는 재편입 설정을 잡아놓든 아니면 이미 한번 이탈됐으니까 정리를 하든 그 심사숙고해서 가지고 나갈게요. 방안에서는 공식적으로 39,700원이 지금 현재 이탈되고 있으니 차익 실현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재편입은 이제 개별 기준이고 우리 포트에서는 일단 차익 실현이 된 것으로 여기서 상한가 가서 이 가격보다 더 올라오더라도 아쉽지만은 매도 사인 나가놓고 주가 돌렸다고 다시 지금 자락에 공식적으로 매수 사인을 드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박 나셨죠?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 포트에서는 지웁니다. 우리 포트에서는. 자, 다시금 말씀드린 것처럼 윤정도 검색하시고 유튜브 찾아오셔서 뭐 혹은 유튜브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어떤 종목이든 편입하시고 검색기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구정 교육부터 문자 그리고 VIP, VVIP 수익 그 범위까지 다 가지고 가십시오. 그렇게 하고 검색기 충분히 활용 잘 하시면 이 좋은 장에 뭐 좋은 수익 계속해서 가지고 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뭐 말씀을 이제 드린 것처럼 일단은 메타방의 기준도 2월 4일부터 이제 5기 기준이 되는데 1기라고 표현을 할게요. 25년 1기 메타방 설정을 해서 지난해 하반기에 좀 어려웠던 부분을 올 상반기에는 또 1분기에는 크게 이제 되돌려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영상 올려드릴게요.